생활한 지 10년 정도 되어서 알게 된 평균적인 월 생활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쓰는 게 굉장히 다르니까 매우 주관적이고요. 저는 30대 부부이고 현재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 한 명은 6살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3살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집, 렌트비예요. 렌트비는 지역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살았던 아파트는 팔랑가오에 있는 룸피니 콘도였어요. 고층 아파트였고요. 위치는 한 20층 정도 되는 곳에 방이 있었고요.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 모든 게 다 조그맸어요. 평수로는 35스퀘어였고요. 한국으로 치면 10평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렌트비는 월 12,000바트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요. 수쿰비 11에 그 BTS 나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갔고요. 그때 콘도가 프라임 콘도라는 곳이었고 방 2개, 화장실 2개짜리로 갔어요. 크기는 이제 90스퀘어 정도 됐었는데요.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45,000바트 정도 했었어요.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한인타운도 걸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좋은 편이었는데 전철을 타고 다니는 저한테는 좋지만 그때 당시에 운전을 하고 다니는 신랑은 너무 차가 막혀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제 인접한 신랑 회사가 좀 가까운 데로 가면서 그때 팔람쌈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너무 좀 고정비가 센 것 같아서 다시 원베드룸으로 줄여서 오게 돼요. 그때 간 아파트가 수팔라이 콘도이고요. 수팔라이 콘도 크기는 55스퀘어였어요. 역시 원베드여서 이제 방 하나, 거실 하나, 베란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고 렌트비는 15,000바트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많이 나가는 이제 고정 비용이 인터넷 비용이에요. 근데 인터넷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루모브라는 회사 거를 쓰고 있고요. 지금 월 고정적으로 700바트 나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나가는 비용은 700바트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정 IP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정 IP 비용이 한국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정 IP로 내는 금액이 약 2,000바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7, 8만원 정도 추가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3번째로 나가는 비용이 이제 핸드폰 비용이고요. 핸드폰 비용은 월 699바트 후불제 쓰고 있어요. 699바트 정도 이제 쓰게 되면은 뭐 전화 문자가 일정 무료 주어지고요. 이제 인터넷은 거의 무제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트루에서 할인을 받고 있고요. 50% 할인받아서 이제 350바트인데 여기에 세금이 별도로 붙거든요. 그래서 한 명당 내는 금액이 약 400바트 정도 돼요. 신랑도 비슷하게 요금 내고 있고요. 그 다음 얘기할 거는 이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한국이랑 굉장히 달라요. 한국은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 관리비를 내잖아요. 태국은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요.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관리비는 빵원이에요. 이제 세입자가 내야 되는 거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요. 전기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기세는 대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00바트 위아래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세는 사실 이제 에어컨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나뉘는 것 같고요. 보통 저희도 이제 누진세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있고 이러면은 전기세가 이제 누진세이기 때문에 3,000, 4,000이 아니라 갑자기 7,000, 뭐 10,000바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도세는 별로 비싸지 않아서 뭐 10,000원, 20,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교통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차는 한 대가 있고요. 그 차는 거의 이제 신랑이 끌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많이 써서 한 3,000바트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제 신랑이 이제 끌고 있는 차는 저희가 좀 3년 정도 전쯤에 이제 구매를 했고요.
도요타, 시엔타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크퍼밋이 있으면 할부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한 2% 정도 이자를 붙여서 이제 할부, 3년 할부 신청을 했었고, 지금 할부금이 월 15,000바트 나가고 있어요. 그 외에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주유비 이런 것들 해서 대략적으로 한 달에 3만 바트가 이제 차 유지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많이 나가는 게 건강보험료인데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보험을 들지 않았고 한국의 해외 유학 체류 보험 뭐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 있고 4인 가족해서 1년 이제 실비로 나가는 게 약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을 들게 되면은 병원비가 1인당 1,0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다 풀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태국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무조건 진료만 대충 받아도 병원비가 3,000바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거 권장드릴게요. 일단 마트 비용 이제 생필품이나 이제 한국 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사 먹는 편이고요. 저희가 한 달에 마트 장 볼 때 쓰는 비용이 한 15,000바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외식보다는 이제 주로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비는 점심은 보통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 나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점심은 보통 사 먹는 편인데요. 점심은 태국 음식 사 먹으면 한 끼 식사 50바트 정도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래도 이제 식당 맛있는 데 가서 스시라든지 샤브샤브라든지 이런 뭐 BBQ 뷔페 이런 것들을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1인당 비용이 한 500바트 정도 드는 것 같고요. 혹시 호텔 뷔페 이런 거 가면은 1인당 1000바트 정도 해요. 그래서 외식비는 대충 생각했을 때 한 5,000바트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주된 이제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의 학비입니다. 태국에서는 이제 저희 아이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국제학교는 지난 8월 달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닌 지는 6개월 조금 넘었는데 1년 학비가 35만 바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35만 바트에 이제 점심비랑 간식비랑은 다 대충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직접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서 스쿨버스 비용은 따로 들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태국에 살면서 4인 가족 기준 한 달 생활비 대충 알아봤는데요. 제가 실제 느끼기에 체감 물가가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한국에서 동남아에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 물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집값도 굉장히 다운해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은 조금 이렇게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만약에 한국에서의 생활 그런 수준을 그대로 옮겨와서 태국에 사시려고 하시면 한국이랑 거의 생활비 비슷하게 드시는 걸로 잡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